첫 전화 제가 직접 받습니다. 자타공인 차덕후 저 조코피가 추천하는 장기 렌트와 리스, 코피 빵빵, 취등록세, 보험, 정비, 비교 견적까지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선택만 내리시면 됩니다. 차량을 출고하는 순간까지 제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코피빵빵으로 연락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서머리그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라스베가스 서머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MVP에 11순위로 뽑힌 약셀 랜더버그, 워리어스가 뽑은 이 시드니 이름을 올렸는데, 이 골든스테이트는 최근 한 6, 7년, 7, 8년 동안 유망주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제대로 성장을 해서 좋은 선수, 좋은 조각으로 거듭난 자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물론 뚜껑은 더 열어봐야 하겠지만 약셀 랜더버그의 챔피언 등극 그리고 이 파이널 MVP는 워리어스 팬들에게 또 한 가지 희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워리어스가 2026년 라스베가스 서머리그 챔피언에 올랐죠. 골든스테이트의 우승을 이끈 주역은 말씀드렸듯이 2026년 11순위 신인 약셀 랜더버그입니다. 우승과 서머리그 MVP 그리고 파이널 MVP를 동시에 수상한 최초의 선수에 등극을 했습니다. 루키가 드래프트가 되고 프로 딱지를 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NBA에서 최초의 역사를 썼다? 이보다 더 좋은 출발이 없겠죠. 자, 서머리그 스탯도 아주 훌륭했는데 이번 2026년 드래프트 자체가 워낙 깊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쟁쟁한 드래프트 동기들도 많았고, 그리고 서머리그는 이현중 선수도 있었습니다만 진짜 야생의 무대, 또 정글의 무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진짜 전투하고 싸우는 선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약셀 랜더버그가 팀을 우승으로 이끌면서 숫자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정도면 즉시 전력감으로 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노련하고 훌륭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자, 서머리그에서 다른 루키들과 다르게 그래도 로터리 픽인데 6게임이나 뛰었어요. 물론 결승을 가서 더 많이 뛴 것도 있지만 28.3분 동안에 14.8득점 그리고 6.8 리바운드, 어시스트 4개, 1.5 스틸을 기록을 했습니다. 필드골 46%, 3점은 35.7%, 어쨌든 1.7개씩을 집어넣었고요. 자유투, 경기당 평균 2개를 던지지 못했지만 80% 안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랜더버그가 서머리그 파이널 MVP에 뽑혀서 말은 아니고 이 선수의 행보가 아주 기대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도드라지는 기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머리그 MVP를 수상을 했고요. 네, 그리고 큰 무대에서도 맹활약을 하면서 파이널 MVP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숫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친구다, 또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충분히 또 정규 시즌을 기대하게 만드는 활약상이었죠. 드레이먼드 그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서머리그 우승으로 왕조의 첫 걸음을 뗐다. 물론 서머리그 우승이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승리는 언제나 옳은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랜더버그의 또 활약을 굉장히 축하해 줬습니다. 자, 랜더버그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신체 조건과 또 노련미, 대학에서 6년을 보냈으니까. 하지만 나이가 많습니다. 2002년생이에요. 그런데 랜더버그는 끊임없이 대학교를 남들보다 1, 2년, 2, 3년, 많게는 3, 4년을 더 다니면서 끊임없이 본인의 나이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랜더버그가 우승으로 이끌고 나서 본인의 많은 나이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었는데, 나는 매일 의심받는다. 23살이라는 이유로 험담을 듣곤 한다. 하지만 내 유일한 흠이 고작 23살이 전부라면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NBA 선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든 관계없다. 내가 NBA에 어울린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매일 코트에 나설 것이다. 굉장히 훌륭한 마인드죠. 이 마이크웍이 좋더라고요. 적당히 상대를 도발하기도 하면서 대신에 워크에틱은 굉장히 뛰어난, 그리고 멘탈도 제대로 박혀있는 그런 선수임이 이 마이크웍으로 드러났고요. 이 랜더버그와 동갑인 선수들, 2002년생에 태어난 선수들을 대표적으로 꼽아보면 조나단 쿠민가, 그리고 알퍼넨 생군, 그리고 제일런 그린, 파울로 방케로, 전부 다 2002년생이고요. 여기에 다이슨 데니얼스, 브랜든 밀러, 그리고 제이덥, 여기에 조시 기디, 잭 이디, 워커 캐슬러, 마크 윌리엄스, 또 제일린 윌리엄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생이니까 이제 베테랑 된 선수들도 제법 있는데 랜더버그는 이제 루키 시즌을 보내고 있죠. 자, 랜더버그는 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대한 특별함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리어스는 특별한 팀이다. 명문 구단이지 않냐. 우승도 정말 많이 차지했다. 그 역사가 이번 승리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자체만으로도 정규 시즌까지 이 기세를 이어가 내 경력 내내 함께하길 바란다 라면서 워리어스에 대한 자부심,
또 그런 워리어스의 우승 문화가 우리가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또 과거와 역사와 또 전통을 굉장히 또 리스펙하는 그런 인터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서머리그는 서머리그일 뿐이다.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저연차 선수들, 그 다음에 배고픈 선수들, 또 비미국에서 뛰었던 선수들, 뭐 여러 선수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서머리그 MVP가 생각보다 뭐 더 크게 성장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2006년부터 21해가 지났죠. 네, 21년이 지났는데 2006년부터 라스베가스 서머리그 MVP 명단을 빠르게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2006년에는 랜디 포이, 미네소타 출신의 선수였죠. 아주 득점력이 좋은 키 작은 선수였고, 2007년에는 뉴욕 닉스 소속의 네이튼 로빈슨이 서머리그 MVP를 받았습니다. 2008년에는 제리드 베일리스, 스킨헤드의 뭐 역시나 득점력이 좋은 듀얼 가드였고요. 하지만 뭐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자, 2009년, 2010년은 블레이크 그리핀과 존 월, 드래프트 1순위 출신이 이름값을 해냈습니다. 2011년에는 대회가 열리지 않았고 2012년은 데미안 릴라드, 그리고 조시 셀비. 야, 조시 셀비는 진짜 대학교 최고의 득점원이었는데 프로에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근데 서머리그 출발은 좋았었고요. 릴라드가 2012년에 MVP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은 요나스 발렌슈나스, 2014년은 글렌 라이스 주니어. 글렌 라이스의 아들인데 역시나 프로에서는 망했어요. 그리고 2015년은 샌안토니오 소속이었던 카일 앤더슨, 아직도 뛰고 있죠. 2016년은 미네소타에서 타이어스 존스. 타이어스 존스가 원래 미네소타 출신이에요. 그런데 미네소타의 지명을 받아서 첫 발을 잘 내디뎠는데 최근의 행보는 좀 안타깝죠. 4년 연속 지금 FA 재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은 18년과 더불어서 레이커스 선수가 연속으로 차지했습니다. 2017년은 론조 볼 화려하게 데뷔했고요. 2018년은 조시 하트 스틸픽이었죠. 네, 1라운드 거의 막바지였기 때문에 자, 레이커스 선수가 2년 연속 서머리그 MVP를 받았습니다. 자, 2019년은 최근에 안타깝게도 사망한 멤피스의 브랜든 클락, 그리고 2020년은 대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2021년은 데이비온 미첼, 세크라멘토, 그리고 캠 토마스가 공동 수상했는데 캠 토마스는 이대로 간다면 NBA에서 향후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미첼은 출발은 더뎠죠. 네, 세크라멘토가 뽑은 또 하나의 볼 핸들러인데 토론토 거쳤다가 마이애미 가서 지금 기량 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키건 머레이, 그러니까 세크라멘토는 2년 연속 서머리그 MVP를 배출을 했어요. 그리고 2023년은 굉장히 저평가받으면서 진짜 지명 순위가 쭉쭉 떨어졌던 캠 위트모어가 받았는데, 야, 이때만 하더라도 진짜 멋진 반전 드라마 쓰는구나 했습니다만, 자, 워싱턴 위저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제일런 윌슨, 이 선수도 참 화려하게 데뷔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성장하지 못했고, 2025년은 카일 필리포스키, 유타 재즈의 견실한 백업이죠. 그리고 올해 골든스테이트의 약셀 랜데버그가 서머리그 MVP를 차지했습니다. 자, 지난 2006년부터 2026년까지 1순위 지명자가 서머리그 MVP를 받은 건 2년 연속 블레이크 그리핀과 존 월, 의외로 2명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1라운드 1순위 출신들이 최근 들어서는 경기를 많이 뛰지 않거든요. 디반사도 2게임 뛰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MVP에서 자연스럽게 밀려나는 겁니다. 완전히 못한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신인왕을 받았던 선수는 블레이크 그리핀과 데미안 릴라드 2명이고요. 그리고 서머리그 MVP 출신의 올스타로 성장을 한 선수는 블레이크 그리핀, 존 월, 데미안 릴라드다. 결론을 짓자면 서머리그를 지난 21년 동안 받았던 서머리그 MVP를 받았던 선수들 가운데 1순위와 신인왕과 올스타에 다 뽑힌 선수는 블레이크 그리핀밖에 없고, 그리고 신인왕과 올스타에 다 뽑힌 선수는 데미안 릴라드밖에 없고, 1순위 출신인데 올스타로 성장한 서머리그 MVP 출신은 블레이크 그리핀과 존 월밖에 없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듯 서머리그 MVP 가운데 올스타급 이상으로 성장한 선수는 지난 20년 동안 극소수였습니다. 성적 그리고 팀 환경을 감안할 때 사실은 약셀 랜데버그의 신인상 가능성은 뭐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실상 뭐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 그 대신에 충분한 짬밥을 먹고 경험을 쌓아서 NBA로 왔기 때문에 즉시 전력감으로 롤플레이어로서 활약을 하거나 아니면 1회, 2회, 3회 정도의 올스타로 성장하는 그림이 이상적이겠죠. 물론 랜데버그가 루키 스케일이 끝나면 이제 20대 중후반이 되긴 합니다만, 대신에 다른 드래프트 동년배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또 노련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2026년 서머리그에서 잘 통했다. 괜히 뭐 나이가 많은 루키가 11순위를 뽑힌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랜데버그가 루키들의 무덤,
또 신예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골든스테이트 시스템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랜데버그는 패스에 능한 빅맨이죠. 이전부터 디그린, 데이비드 리, 그리고 앤드류 보거트 등 패싱 게임에 능한 빅맨을 골든스테이트는 아주 선호해왔고 또 잘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랜데버그는 핸드오프, 또 컨트롤 타워 등 아주 훌륭한 시야를 가지고 있고 또 판단력도 훌륭해요. 높은 BQ 덕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골든스테이트 시스템에 저는 잘 적응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세컨드 플레이 메이킹이 됩니다. 아까 말씀과도 아까 이야기와도 좀 비슷한데 일단 볼 핸들링도 나쁘지 않고 또 공을 캐칭하고 키핑하고 볼을 뿌려주는 능력도 훌륭해요. 자, 그리고 여전히 골든스테이트는 커리의 팀입니다. 워리어스 내에서 영향력도 크고 또 부담도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 랜데버그가 아주 훌륭한 또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련하게 또 경기를 조율하고 그리고 공격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샷 크리에이팅이 예술적으로 가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코트 어디서든 슈팅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싱 능력까지 겸비했기 때문에 랜데버그는 루키임에도 불구하고 커리의 부담을 잘 덜 수 있을 것이다. 세컨드 플레이 메이킹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랜데버그는 아주 훌륭한 빅 윙이죠. 네, 그리고 또 좋은 빅맨 수비수이기도 합니다. 물론 NCAA와 그리고 또 NBA는 다르고 또 NCAA 때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에서 뛰고 있는 아다이마라, 그리고 모레 존스 주니어의 도움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신체 조건이 좋습니다. 또 리바운드 몸싸움을 피하지 않고 그냥 또 잘 갖다 대는 스타일이긴 해요. 골든스테이트에게 굉장히 필요했던 유형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 포지션을 수비할 수 있는 범용성, 활동량, 또 다재다능함도 있습니다.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또 알 호포드의 뒤를 받치기에는 이 정도 루키면 안성맞춤이다 라는 또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죠. 자, 조 레이콥 구단주가 드래프트 지명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훌륭한 선수를 영입했다. 이 순간이 참 기쁘다. 드래프트는 어려운 무대다. 뛰어난 선수들을 놓고 여러 팀들이 경쟁하니까 우리가 원하던 선수를 얻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다. 랜데버그는 판도를 바꿀 선수이며 지미 버틀러도 함께 뛰고 싶어 할 것이다. 오늘은 워리어스 역사에 길이 남을 날이 될 것이니 두고 보자.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사실 조 레이콥 구단주가 드래프트에 지나치게 간섭을 해서 말아먹은 적이 많았습니다. 제임스 와이즈먼도 그랬고 쿠민가도 사실은 언해피 엔딩이었잖아요. 앞에 프란츠 바그너도 뽑을 수 있었는데 레이콥 구단주가 쿠민가를 밀어붙였고 본인이 쿠민가를 밀어붙이다 보니까 골든스테이트의 마이크 던리비 단장이 쿠민가를 트레이드하고 싶어도 트레이드를 못했습니다. 왜? 구단주의 픽이니까. 계속해서 좀 잘못된 그런 간섭을 했었는데 일단 랜데버그에 대해서는 마이크 던리비 단장도 그리고 조 레이콥 구단주도 서로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걱정거리가 없는 건 아니죠. 첫 번째는 슈팅 능력입니다. 썸타임 슈터까지는 아니지만 또 3점을 잘 던지는 선수긴 하지만 슈팅 효율 자체가 과연 프로 무대에서도 높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장신 선수, 어마어마한 하이플라이어, 또 무시무시한 슈터는 아니기 때문에 슈팅 효율 면에서는 살짝 좀 물음표가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외곽 슈팅과 슛 거리가 골든스테이트 공격 시스템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게 안 되는 드레이먼드 그린이 오래 뛰는 이유는 농구에 대한 정말 천부적인 센스, 그 다음에 미칠 듯한 수비력, 이런 부분 때문인데 또 그런 장점을 랜데버그가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외곽 슈터는 반드시 또 함양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대학 때부터 아웃사이드 슈팅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다른 장점들이 많이 희석되고 또 그 경기에 여러모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점을 많이 쏘는 골든스테이트에서 랜데버그의 이 슈팅 효율 또 슈팅 기복 줄이기는 스스로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최상위급 레벨의 빅맨을 수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죠. 이거는 사실 모든 루키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야니스, 웸비 같은 아주 높은 레벨의 빅맨과 부딪혀야 되겠죠. 그런데 서머리그에서 보여줬던 대인 수비, 팀 수비는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무대는 서머리그였고요. 이 NBA 레벨에서 당장 좋은 수비수로 거듭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의문이죠. 왜냐하면 공격에 대한 욕심도 있는 선수고 눈치는 빠르지만 루키들 또 저연차 선수들은 내가 공격형 선수에서 수비형 선수로 컨버전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못하는 것들을 빠르게 미련을 버리기까지는 최소 1, 2년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키 시즌 때 랜데버그가 철저하게 꾸준히 일하고 스크린 세팅하고
루즈볼을 위해 몸을 날리고 리바운드를 잡는 데에만 신경을 쓰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공격에도 신경을 쓸 텐데 여기서 과연 훌륭한 수비수로서 스티브 커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모든 루키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확실한 무기의 중요성이 필요합니다. 이 NBA라는 무대는 물론 너무너무 모든 걸 잘하는 선수들이 있죠. 뭐 떠오르는 선수 가운데는 뭐 제일런 존슨 같은 선수가 있고 뭐 야니스, 뭐 르브론, 아주 커다란 육각형의 선수가 있지만 사실 NBA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가지 톡 튀어나오는 장점이 있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랜데버그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큰 육각형이긴 하지만 특출한 한 가지 무기는 없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지만 무언가 장점을 확실히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능력치는 높은 편인데 확실히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특별함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NBA에서 직접 부딪히고 또 깨지면서 느끼는 거겠죠. 네, 또 구단의 보살핌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을 골든스테이트는 그동안 좀 간과했었고 또 약점으로 드러났었는데 랜데버거는 또 워낙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경험 많은 루키긴 하지만 또 구단의 케어도 분명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팀 레글러 해설위원, 90년대에 아주 정확한 3점 슈터로 활약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해설자로도 좋은 활동을 하고 있죠.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골든스테이트는 유망주가 성장하는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팀이다. 다듬어지고 성숙하면서도 신체 조건을 갖춘 선수가 필요했다. 골든스테이트는 항상 키가 작은 윙만 써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랜데버그를 영입하면서 골든스테이트는 필요한 것들을 갖추게 됐다. 골든스테이트가 뽑은 랜데버그는 곧바로 개막전을 뛸 수 있는 신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팀 레글러 해설위원이 골든스테이트의 랜데버그 픽은 유효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나이 어린 유망주보다는 당장 뛸 수 있는 즉시 전력감이 필요했고 사이즈를 갖춘 윙이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가 유망주들의 성장을 기다릴 만한 그런 여유가 없는 팀임을 감안한다면 탁월하게 뽑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팀 카와카미 기자 역시도 워리어스 구단이 드래프트 순위에서 랜데버그보다 높이 평가한 선수는 3순위로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부름을 받은 캠 부저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뽑고 나서 립서비스일 수도 있지만 일단 골든스테이트는 확실히 랜데버그를 굉장히 또 좋아하고 랜데버그 역시도 아주 좀 능글맞게, 아주 능청스럽게 또 팀에 잘 녹아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이제 서머리그는 막을 내렸습니다. 뭐 서머리그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들도 있었는데 뭐 골든스테이트가 일단 우승을 차지했고 또 파이널 MVP, 서머리그 MVP까지 거머쥔 11순위 약셀 랜데버그를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또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루키들의 무대는 뭐 3달까지는 아닙니다. 네, 프리시즌이 약 한 2달, 일주일, 뭐 70일 정도 되면 또 개막을 하는데 또 그 전까지 또 각 루키들이 또 본인들의 약점을 메우고 또 장점을 잘 키워서 저희처럼 NBA를 좋아하는 그런 팬들의 또 기대에 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이상 저는 조현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